이번 학습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이 장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을 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1에서 2인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똑똑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차세대 이동장치라는 점입니다.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장치로 적합하며 노약자 및 개인의 차세대 이동장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둘째, 휴대성입니다. 크기 및 무게가 소형화 경량화되어 휴대가 용이하고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셋째, 이동성입니다. 10에서 20km/h의 속도로 중단거리 이동에 편리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라스트 마일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상되고 있는데요. 라스트 마일 배송이란 주문한 물품이 배송지를 떠나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기 바로 직전에 고객과의 접점을 뜻합니다. 넷째, 친환경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크며 중단거리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게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떤 장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69.5%로 도로의 장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68%는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6%는 인도, 46%는 차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게 나온 응답은 65%로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나타났습니다. 51.5%는 레저를 위해, 34%는 운동을 위해, 29.5%는 출퇴근을 위해 이용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유 서비스 또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1년 사이에 217%나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개인형 이동수단 구매 또는 이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매 또는 이용할 때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KC 인증마크가 어떤 모양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기준인 최고 속도 25km/h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구매 후에는 AS 정책 및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고장 및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최근 공원과 둔치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살펴볼까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장구로는 안전모, 장갑,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용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동형 개인 이동장치 이용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는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강공원 등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수의 이용자들은 안전모를 구할 곳이 없다,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데 안전모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모순이다, 안전모를 착용해 본 적도 없고 써야 하는 줄도 몰랐다 등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구입하는 각 지역의 대리점에서 KC 인증을 받은 자전거용 안전모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운행 중 운전 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 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입니다. 배터리, 브레이크, 핸들과 지지대 등의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도 발생합니다. 최근 증가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와 얼굴을 가장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 밖에 다리와 발, 팔과 손에 부상이 발생합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운행 습관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보호구 미착용 또는 오착용, 사람 많은 곳의 서행운전 미준수, 손에 물건을 들고 운전하는 등의 방해용품 소지, 부적절한 공간 주정차, 신호 위반 및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운행 습관이 빈번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 상해와 중상 가능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안전모 쓸 때는 2, 4, 1 법칙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2. 안전모와 눈썹 사이의 간격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4. 귀 아래에서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안전모의 끈이 포개지도록 합니다. 1. 턱과 안전모 끈의 간격은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률은 4.8%에 불과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0.4%로 매우 낮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가 모두 노출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합니다.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운행 습관 중 하나가 손에 물건을 들고 운전하는 것인데요. 핸드폰, 커피, 담배, 이어폰 등 운전을 방해하는 용품을 소지하면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두 손을 떼지 않고 주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공간에 주차 또는 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잘못된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및 음주운전은 불법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회전 교차로, 직진, 우회전, 횡단보도 등의 표지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안전한 운전의 시작입니다. 야간에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전조등, 후미등과 같은 등화장치 작동을 확인하고 야간에는 주행을 자제합니다. 야간 주행 시 반드시 전조등을 비롯한 안전장치를 켜야 합니다. 이처럼 야간 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밤에 주행할 때는 낮보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하나로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하고 있으며 킥보드에 전동 관련 장치를 부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이동장치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조작 방법을 살펴볼까요?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식의 경우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만약 접이식 킥보드라면 본체를 모두 펼친 후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끌 때에는 주행을 완전히 멈춘 후에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 기본 주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구르기입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한 발로 두세 번 땅을 구르면서 속도를 높입니다. 발구르기가 끝나면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손잡이에 있는 가속 레버를 누릅니다. 이때 발판에 올라가자마자 가속 레버를 확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 조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레이크 조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핸들 브레이크 방법입니다. 핸들에 위치한 브레이크를 천천히 당겨 속도를 줄입니다. 두 번째, 풋 브레이크 방법입니다. 한쪽 발로 뒷바퀴에 압력을 주어 속도를 줄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손페달을 포함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조작 방법을 살펴볼까요?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부착 후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전원을 끌 때에는 주행을 완전히 멈춘 후에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전기 자전거의 주행 방법은 파워 어시스트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요. 파워 어시스트 방식은 페달링을 감지하여 모터를 구동시켜주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링을 하되 모터의 도움으로 가볍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은 자전거가 3km/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때 스로틀 레버를 누르면 모터의 힘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 자전거 기본 주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어시스트 방법입니다. 먼저 배터리 전원을 켠 후 페달링을 합니다. 페달링이 끝나면 파워 어시스트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동 버튼을 짧게 클릭하여 파워 어시스트 단계를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스로틀 방식의 주행 방법은 파워 어시스트 방식과 조금 다른데요. 배터리 전원을 켠 후 페달링을 합니다. 이때 주행 중 브레이크를 잡으면 전기가 차단되어 모터 작동이 중단됩니다. 페달링이 끝나면 스로틀 레버를 당깁니다. 3km/h 이상으로 자전거를 움직인 후에 스로틀 레버를 당기면 모터의 힘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자전거의 브레이크 조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들에 위치한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제품에 따라 브레이크, 변속 레버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 이륜 평행차는 자기 평형 능력, 즉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전기 모터로 구성되며 탑승자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운전하는 이동장치입니다. 전동 이륜 평행차의 조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면 자이로 센서가 잘 작동하여 중심을 잡아주는지 확인합니다. 전기 이륜 평행차 첫 운행 시에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필요하며 초보자는 숙달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원 켜기입니다. 기기의 방향을 확인하고 전원을 켭니다. 다음으로 전동 이륜 평행차 기본 주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양발을 차례로 올립니다. 탑승 시 센서가 탑승자의 무게를 인식하여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탑승이 끝나면 센서가 무게중심을 잡도록 몸을 앞뒤로 쏠리게 하여 균형을 잡습니다. 그 다음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등 원하는 방향에 따라 손잡이와 몸의 중심을 기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주행이 끝나고 하차 시에는 계단을 뒤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한 발을 내디딘 뒤에 나머지 한 발도 내려놓습니다. 이번 학습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시 다양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스로틀이나 가속 레버를 잘못 작동시킬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끌고 갈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합니다. 둘째, 바퀴가 작은 킥보드의 경우 낮은 턱을 주행하다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턱을 주행하더라도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셋째, 배터리가 한 칸 남았을 경우 약 5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용량임을 기억합니다. 배터리 부족에 대한 경고는 화면상 배터리 표시 등이 깜빡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주의할 경우 적절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 사건 등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충전 사고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충전 시 안전인증 제품과 규격에 맞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충전할 때는 제품과 충전기를 연결 후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충전 시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시간에 충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배터리 부품을 개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구매 시 차체와 배터리의 KC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충전은 실외 공간에서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배터리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야 할까요? 네,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교차로 회전 시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신호에 맞춰 직진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수신호를 하여 뒤쪽 차량에 좌회전할 것을 알려주고 좌회전하는 차에 주의하여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동차보다 더 크게 돌아 좌회전합니다. 이것을 훅턴이라고 합니다. 훅턴을 하기에 위험한 상황에는 잠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 킥보드 주행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 먼저 안전장구를 착용합니다. 그 다음 전동 킥보드 기기의 결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교차로 주행 상황입니다. 교차로 앞에서 멈추고 좌우를 확인 후 왼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도로 주행 시 장애물 통과 상황입니다. 도로에 놓인 연속 장애물을 확인하고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합니다. 이때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낮은 속도로 천천히 주행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주행 상황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1.2m에서 1.5m 정도로 폭이 좁으니 통행 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도로 주행 시 방지턱 통과 상황입니다. 도로 주행 시에 하수구 혹은 3cm 방지턱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때 낮은 속도로 천천히 주행합니다. 주행 시 돌발 상황 통과 방법입니다. 스탑 상황에 맞춰 브레이크 작동 주의사항 및 방법을 확인합니다. 돌발 상황에 맞추어 주행하며 스탑, 방지턱 등 제시되는 상황에 따라 속도를 낮추어 주행합니다. 방지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입니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전동 킥보드의 전원을 끕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끌고 걸어갑니다. 전동 킥보드 주행이 끝난 후 주차 방법입니다. P 표지판을 향해 주행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멈춥니다. 멈춘 다음 전동 킥보드의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른 뒤 하차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구입 단계의 점검 사항을 확인해 봅시다.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점검하여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인 최고 속도 25km/h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나의 사용 목적에 맞는 개인용 이동장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제품의 사양이나 규격이 나의 신체와 사용 환경에 적합한지, 후미 등 전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정품 배터리 및 충전기를 이용해야 하며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를 구매한 후에는 AS 정책 및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배터리가 불법 개조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 제품 개조는 불법. 꼭 기억하세요. 개인용 이동장치 충전 단계의 점검 사항을 확인해 봅시다. 첫째, 개방된 공간에서 충전합니다. 둘째,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는 것을 피합니다. 넷째, 습기가 없는 곳에서 충전합니다. 다섯째, 충전 시에는 제품과 충전기를 연결 후 콘센트를 꼽아야 합니다. 여섯째, 규격에 맞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일곱째, 충전 완료 후에는 반드시 코드를 뽑습니다. 여덟째, 12시간 이상 충전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배터리가 팽창되거나 외형 변형 또는 이상한 냄새 등이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시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단계의 점검 사항을 확인해 봅시다. 첫째,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충분한 연습을 합니다. 둘째,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셋째,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전조등, 후미등, 경적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타이어 공기압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이동거리를 고려할 때 배터리 여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여덟째, 이어폰, 휴대폰 등이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천등으로 도로에 습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주행 경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이후 단계의 점검 사항을 확인해 봅시다. 첫째, 급발진이 되지 않도록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공간에 주차합니다. 셋째, 다음 이용을 위해 충전합니다. 넷째, 우천시 주행으로 물기가 묻었을 경우 타월 등으로 닦아서 보관합니다. 다섯째,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충전합니다. 여섯째,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합니다.